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전국적으로 28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광주도 어제 오늘 확진자 5명이 늘어나면서 총 누적 확진자 285명이 됐습니다. 네, 전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들렀던 순천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또 한꺼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지금 2단계인데 지금 3단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 2단계부터 확실하게 저희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또 밀폐된 공간이나 또 우리가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받아볼 텐데요.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지키고 계신지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해 피해 복구가 지금 많이 더딘 편입니다. 네. 예. 코로나19 때문인데 거기다가 지금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다니까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서도 수해 피해를 입었던 곳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얼른 복구를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박지선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폭풍 전야,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태풍 바비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하늘이 맑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비 제발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바로 백운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인데 지난번 폭우 피해를 입고 다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들이 또 좋은 일도 하셨다고 해요. 야, 아름다운 가게 언제 와도 물건 참 다양하게 많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피해는 어땠는지 또 어떤 선행을 베푸셨는지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다시 또 영업 재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아름다운 가게 어떤 가게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름다운 가게는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아름다운 가게 백운점은 광주 지역에서 5번째로 문을 열어서 지금 여러 시민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기부를 또 받고 그걸 또 아주 값싼 가격에 또 필요하신 분에게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2주 만에 문을 다시 여셨어요. 이게 수해 복구 피해 때문에 이게 2주 동안 공백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 여기 피해 상황 어땠나요? 일단은 2주 전에 폭우가 굉장했잖아요. 그때 광주 전남 지역에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저희 광주 백운점에 처음 왔을 때는 일단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너무 당황했었는데요. 이쪽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려서 저희 매장이 사람 허벅지 정도? 그 정도로 잠겨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물품들이 거의 다 폐기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일단 저희 물품들의 특징이 많은 시민분들의 기증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폐기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또 기증해주신 시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영업을 중지하고 쉬고 있으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물품들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 다시 그런 시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눔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차오른 물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에게 기증받은 이 물품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그 상황,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2주 동안 피해 복구가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 피해 복구와 함께 오픈된 거는 많은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참으로 고마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고맙다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희 광주 지역의 피해가 너무 컸었는데요. 다시 저희가 문을 열게 된 거는 비록 광주 지역의 시민분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민분들이 물품을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가게에서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활동 천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함께 와서 열심히 도와주셨고 저희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저희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게 백운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도 어쩌면 더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운 가게여서 그런가.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말끔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 가게가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또 여기 옆에는 공익상품 물건 정리하고 계신데 잠시만요. 이 아름다운 가게 칭찬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름에 맞춰 좋은 일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본인들도 힘드신 상황인데 이 수해 피해 입은 구례 지역에 또 꾸러미를 보내셨다고요. 네,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수해 피해가 컸잖아요. 그중에서 구례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그 구례 지역 수해민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일상 꾸러미라는 꾸러미를 제작해서 500가구에 나눠드렸습니다. 많이 필요한 이런 일상용품부터 도시락까지 정말 꼼꼼하게 아주 잔뜩 챙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신데, 자, 오랜만에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오픈을 하셨고 이렇게 또 손님들, 시민들을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자, 다시 찾아주신 시민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네, 저희 아름다운 가게 백운점이 많은 시민들의 도움과 참여로 다시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좀 매장이 어수선합니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기증에 동참해서 좀 풍성한 매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도 수해 복구에 힘쓰고 계시는 광주 전남 지역 수해민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에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정한 봉사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또 한 가지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바비가 이렇게 곧 북상을 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태풍 대비 단단히 해주시고 더 이상의 수해 피해, 태풍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게 백운점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렇게 2주 만에 깨끗하게 다시 가게를 열 수 있게 됐는데 이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들이 또 못 쓰게 됐다고 하니까 안타깝긴 하네요. 자, 그 빈자리는 또 시민 여러분이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좀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아름다운 가게에서 또 더 힘든 우리 이웃들도 도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정말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들어갈 텐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거든요. 네. 또다시 수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수해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곡성의 수해 주민을 위해서 또 서울에서도 특별한 선물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50포대가 넘는 쌀을 곡성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서울은행나무 도서관의 양기순 관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쌀을 모아서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네. 수해를 입은 곳이 많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직접 이렇게 도와주려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도서관 회원 중에 한 분이 우리도 물품을 모아서 수재민들에게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었지 직접 하려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 한 회원분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나요? 아, 도서관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자녀들 그리고 도서관 회원들이 있어요. 그 회원들의 가족 또 지인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 동아리 책엄마 회원들이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또 아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좀 많이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 기부금이 아니라 쌀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필요한 게 물건들을 집에 있는 거를 모으는 게 더 어떻게 되냐라고 의견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네. 곡성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그 물품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 수재민들이 어떤 물건들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하느냐 이렇게 전화를 연락을 하니까 물과 쌀이 가장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쌀로 한번 모아보니까 쌀을 모으는데 이제 쌀이 좀 가다가 이렇게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금 활동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폭우로 이제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네네. 곡성으로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그쯤에서 저희가 마음을 모으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쯤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곡성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뭐 라디오 이런 데서 곡성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회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죠. 저희가 많은 곳을 할 수는 없고 한 곳에 가장 많이 피해가 입은 곳이 어딘지 막 의견을 나누다가 그러면 곡성이 많이 입은 것 같다고 그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물론 다른 곳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쯤에서 곡성이 많이 피해가 많다고 들어서 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 인근 지역도 수해가 상당히 심했죠. 뭐 담양이나 구례 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네. 심했습니다만은 MBC에서 네. 수해 복구 피해 방송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곡성의 산사태 현장이라든가 침수 지역을 저희가 바로 연결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곡성 그 지역을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수해를 또 피해 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 곡성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수해도 수해지만 저기 서울도 비상이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로 또 폭염으로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2중, 3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직까지 굉장히 무거운데요. 서울에 있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이 힘내고 어렵고 힘들지만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조금씩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이름 모를 어른들이 네. 모여서 이렇게 서로 도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코로나가 됐든 뭐 수해가 됐든 간에 이웃과의 그런 연대, 네. 우리 시민들의 연대가 있으면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수해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면은 굉장히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 광주 MBC로도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인데요. 네.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네. 먼저 1번 노래방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고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처음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광주 소방학교로 달려가신 분입니다. 네. 또 그리고 광산구 자율방재단장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방역 봉사를 하러 다니느라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오늘 뭐 미담 방송입니까? 오늘 줄줄이 미담이네. 노한복 단장님 우리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자주 출연을 해주셨죠. 근데 맞아요. 이 노한복 단장님이 이번에는 이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 아시죠? 네. 이 정동원 씨의 팬클럽인 우주총동원의 호남 지부장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 MBC의 팬클럽 회원들이 모은 이 수해 기부금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정말 이제 팬클럽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들이 거의 대세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다 모으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써달라 이렇게 와서 광주 MBC에 지금 주셨던 겁니다. 네. 저희가 소중한 곳에 또 피해 지역에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 지역의 숨은 명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른 지역의 전통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만드는 명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의 술을 보존하면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술을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민족의 향과 문화가 담긴 술 전통주.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주를 빚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장성군 황룡면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 빚는 남자 김병기입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전통주를 만날 수 있는데요. 와, 정말 많네요. 지금까지 제가 다 손수 다 빚었던 술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연구한 술도 있고 또 상품화되는 술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아주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만든 아유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사라진 우리 술을 복원하고 또 직접 전통주를 만드는 김병기 연구가 언제부터 전통주를 접하셨나요? 32살 때인가요? 그때 우연찮게 술을 접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솔직히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 술에 미쳐서 막 전국을 술 빚는 명인들을 찾아다니고 술 빚는 곳이라면 그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막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매력이 뭐예요? 매력은 쌀 누룩 물로만 빚어도 그 향이 방향, 그 향기가 인위적인 향이 아닌 그 자체의 내 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을 얼마만큼 내가 들춰내서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랬을 때 그 성취가 또 많은 실패도 또 많이 하죠. 그러나 성공했을 때 그 쾌감은 뭐 다른 쾌감도 좋겠지만 굉장히 좀 성취감도 높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긴 어딘가요? 이 뒤쪽에가 지금 숙성실에 나만의 숙성실이 있어요. 지금 7개월, 8개월째, 9개월째 되는 술도 있고. 아우, 알코올 냄새가 엄청 나는데. 아, 눈을 못 뜨겠어요. 발효시키고 이제 숙성시키는 공간인데요. 이제 술을 여기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숙성을 시켜요. 이 술을 가지고 소주도 내리고 다른 다양한 술들을 침출하죠. 전통주는 거르는 방법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막걸리부터 소주까지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청주인데요. 이제 맛을 봐볼까요? 맛 하나도 없어요. 먹어봐요. 약간 산미가 나면서도 술이 따로면 맛있게. 전통주 감별사 같네요. 그렇죠. 맛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나 더 있어야지 이제 축성 단계에서 20일, 뭐 40일, 50일 단위로 조금씩 맛을 보면서 그 술의 체주 시기, 술을 짜야 될 시기를 이제 맞춰 나가야죠. 네, 새로운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해 나서는 김병기 연구가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그 술을 또 우리 지역 특산주로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또 나중에 지역의 대표적인 또 술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레시피를 또 술에 대한 정립을 또 하나를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성의 대표 특산물 포도. 와인이 더 친숙한 포도지만 이번에는 전통주에 넣어봅니다. 이 포도는 바로 따라 하루 정도 숙성이 되면 더 당도가 오릅니다. 엄청 달아요. 포도 당도하고 술 담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요. 이제 쌀을 전분을 효소들이 당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쌀에 있는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구조가 틀려요. 근데 포도는 포도당이라 그래가지고 효소, 효모균들이 굉장히 분해를 빨리 해요. 그래서 쉽게 알코올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술을 담으면은 당을 일부러 효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당이 충분히 있으니까 술이 굉장히 좋은 술이 빨리 되죠. 아이고, 자, 제가 좋은 술 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도로 어떤 전통주가 만들어질까요? 전통주를 빚기 위해서 먼저 술을 담을 항아리를 살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통주의 주재료인 쌀을 씻는데요. 쌀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전분질, 지방, 단백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전분이에요. 이 전분을 당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커피에 붙어 있는 지방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백세라 그래요. 100번 씻는다, 깨끗이 씻는다. 백세한다. 그만큼 이게 쌀 씻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죠. 깨끗이
깨끗이 씻은 쌀로 고두밥을 찢는데요. 이때 포도를 넣어줍니다. 이건 지금 생포도라 균이 지금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균을 다 같이 정자법으로 포도밥하고 같이 쪄주는 거예요. 정성이 보통이 아니죠.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떤 과정이에요? 술은 술인데 먹으려고 빚는 술이 아닌 더 큰 술을 빚기 위해서 작은 술을 빚어요. 이걸 밑술이라 그러는데 이 밑술의 개념은 이 누룩에 있는 균을 많이 증식시켜서 쉽게 발효가 쉬워지라고 하는 그 전처리 전 단계예요. 밑술의 바탕이 될 떡을 빚어줍니다. 이건 개떡인데요. 큰 도너츠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떡의 종류와 익히는 과정에 따라 술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떡에 누룩을 섞고 3일 이상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한꺼번에 뜯어볼까? 오케이. 기가 막히게 이쁘네. 진짜 색이 정말 곱네요. 이건 이제 치대기 압착 과정이라 그래. 치대기 과정. 그러니까 쌀, 누룩, 물, 그다음에 포도까지 고루 섞어준다는. 치대기 하면서 쌀 속으로 균을 충분히 넣어서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40분이 넘는 시간 손으로 치대줘야 하는데요. 간단한 과정이 없죠. 잘 섞였으면 항아리 속에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 균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20도에서 30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지금 이제 술을 다 담았으면 균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온도를 25도에서 30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 3일 정도 지켜보고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각기 온도 달리, 시간 달리, 쌀량 달리, 포도량 달리 다 달리 줬을 때 제일 좋은 레시피 하나를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만들 술이 탄생이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과정은 좋은 술이 나오길 바라며 기다리는 건데요. 장성을 대표하는 포도 전통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특별한 손님들이 전통주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저희 전통주 만들러 왔어요. 왜 애들하고 이렇게 전통주 체험하는 걸 지금 이유가 있으세요? 애들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술을 접하게 될 건데 그래서 술은 우리나라 전통주를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도 그 전통주 발효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주고 싶어서 체험하러 왔어요. 짠! 뭐야 이게? 돌. 이건 누룩이라는 건데 잘 보셔야죠. 이 누룩은 우리 보리쌀 그다음에 밀이 있지. 네. 밀을 빻아서 물하고 섞어놔서 이렇게 온도를 적당한 온도를 두면은 이 공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균들이 굉장히 많아 공기 중에. 네. 그 균에서 술을 빚는 효모라는 균이 있어. 그 균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이 균을 가지고 쌀에다가 같이 섞어 놓으면 이 균들이 쌀을 잡아먹고 막걸리 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처음 보는 누룩이 신기한 아이들.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누룩하고 물하고를 섞어 놓으면 얘들이 뽀글뽀글뽀글 발효가 돼. 설명을 들으니 귀에 쏙쏙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워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 네. 이것도 작은 바이러스처럼 균이야, 균. 근데 몸에 좋은 균들이야. 얘는 나쁜 균이 아니라 좋은 균이구나. 치대기 과정 쉽지 않을 텐데요. 얘들아 힘들지 않니? 기술이 발달했는데 굳이 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삼촌도 궁금해. 근데 기계로 하면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고 힘 안 들이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우리 술은 전통주라는 방법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을 달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옛 것을 그대로 하는 작업이야. 그 힘은 들지만
이런 방법도 만약 기계로 해버리면 이렇게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리겠지, 사람들한테. 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복원을 해야 되고 지켜가야 돼, 우리 전통을. 여기까지 잡는 거야? 직접 만들고 그 의미까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 곧 다가올 추석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전통주를 맛볼 수 있겠죠. 막걸리를 만드니까 쌀로 만들어지는지도 처음 알았고 만들어 보니까 신기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아빠 이제 독한 술 드시지 말고 제가 만든 전통주 드세요. 사랑해요. 전통주도 나름대로 연구 개발하고 또 여러 번 시도함으로써 거기서 전통과 퓨전이 공유하고 이제 그런 느낌의 술들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전통주가 아닌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문화. 우리나라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통주. 정성껏 빚어 더 귀한 술.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이야, 이거 제가 진짜 집중해서 봤네요.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우리 아이들도 가서 그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술을 보면서 네. 이게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과학적이니까 네. 그걸 보면서 공부도 되고 또 그걸 만들어서 아빠 준다고 하니까 효자가 따로 없네. 아니 진짜 저 공방에 가면은 네. 시음도 가능하고 저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김기빈 아나운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어휴. 한번 가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저 만들어 놓은 그 저기 장성 포도주? 네, 포도주. 그거 마실 수 있겠죠. 이거 있겠죠. 네, 아니 왜 외국에는 뭐 오크통이나 참나무통에 뭐 와인 뭐 이렇게 숙성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숨 쉬는 옹기 있으니까. 옹기에다가 술 빚어가지고 보관하면 되잖아요. 우리만의 스타일로.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빚어놓으세요, 집에다가. 네. 자, 다음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스카이빙 얼음 조각하는 국가대표 소개해드렸는데 얼음을 시원하게 나는 조각가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름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질 하나까지 버릴 게 없다고 외치는 카빙의 달인부터 네모 반듯한 얼음을 순식간에 작품으로 완성하는 얼음의 신까지 깎을수록 빛이 난다. 조각하는 재미가 있어야 진정한 여름이라고 외치는 조각의 신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무겁기도 무겁고 이거요 이거 잠깐만요 좀 내려놓자.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날도 흩어지근하고 뭐니 해도 아이고 수박을 그냥 쩍 하고 쪼개면 얼마나 시원해. 일단 가서 누나 먹으면서. 네네, 이 여름과 딱 어울리는 수박 한 덩이 공수했죠. 이 첫 번째 조각의 신입니다. 자유자재로 수박을 칼질하는 최강희 씨입니다. 날 더운데 이거만한 거 있어요? 일단 먹고하자고요. 아차,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우, 소리부터 잘 익은 게 느껴지죠? 누가 골랐는지 똑 부러지게도 잘도 골랐네요. 이 여름은 빨간 맛 아니겠어요? 조각 전문가라 써는 것도 남다르네요. 야,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써는 것도 뭐 예사롭지가 않은데? 잡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거나 먹기 편한 방식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껍질 들고 불던 수박 하모니카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이렇게 모양별로 잘라서 예쁜 컵에 담아두니까 보기 좋은 수박이 먹기도 좋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한 입에 쏙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수박물을 흘릴 필요 없는데 어머, 이 남은 건 어떡하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면 슬러시처럼 아주 맛있어서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 그렇다면 이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꽃이랑 꽃잎을 만들어서 수박꽃 바구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카빙의 달인 한 수 보여줍니다. 밑동을 먼저 잘라주세요. 거리면 위험하니까 과도나 식칼 이용해서 이 밑동만 살짝 한번 자를게요. 그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V자 홈을 내줍니다. 이 테두리 모양만 냈을 뿐인데 벌써 꽃이 폈죠. 동그란 스푼, 이 스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부터 동그랗게 파주는데요. 바깥부터 파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끝에부터 하면은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모양도 살리고 수박도 많이 쓰이고. 네네네. 과육을 모양별로 잘라서 준비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수박 바구니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상에 내면 고급스러움까지 연출할 수 있는 카빙입니다. 몇 번의 칼질에 수박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수박에도 품격이 있어요. 같은 수박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원형으로 껍질만 쏙 잘라내는데요. 이렇게 살짝 옆에만 끼워주면 수박 바구니 손잡이가 됩니다. 어때요?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죠? 그런데 지금 요 남아있는 이 수박 껍질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카빙 기술로 꽃과 꽃잎을 수박 껍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껍질 부분을 2등분 해주는데요. 최대한 포뜨듯 얇게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는 꽃잎, 꽃이 되고 네. 꽃잎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예요. 껍질 부분을 살려서. 최근 과일 카빙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붐이라고 하네요. 칼질 몇 번 만에 뚝딱 꽃잎 모양 완성. 묘한 매력이 있어요. 탄력받아서 이파리에도 도전. 수박 껍질 초록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잎사귀 디자인을 넣어주면 진짜 나뭇잎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꽃잎이 어려우면 이렇게 싱그럽게 이파리만 꽂아줘도 분위기 변신 성공. 손님들 깜짝 놀라시겠죠? 이렇게 상차림해서 내가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절로 들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 자자, 이번에도 뭔가를 들고 나타난 똑주부. 지금 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더우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두툼한 겉옷이 필요한 이유. 오늘 시원해지는 그 얼음 조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왔잖아. 똑주부 아니냐고요. 들어가 보죠. 찾아야 되는데. 최고의 얼음 조각가를 만나러 가는데 겨울옷은 기본이죠. 아우,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얼음 조각가 최민병 씨입니다. 아우, 야, 만져 보나마나 얼음이지 뭐. 이렇게 차가운 거. 이 얼음 만나자고 제가 이렇게 두툼한 옷까지 차려입고 왔잖아요. 안 더우세요? 아니, 야, 앞으로 저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얼어 죽죠. 지금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바깥 온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다 줄줄 누가 내릴 텐데.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냥 얼마큼 빠른지 그냥 빨리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슬근슬근 톱질하던 흥부가 환생한 것도 아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기톱으로 톱질을 해나갑니다. 얼음에 스케치도 없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저 감각으로, 경험으로 쓱쓱 톱질하는 얼음의 달인 최민병 조각가. 이제 겨우 몇 분 지났을까요? 벌써 얼음 조각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후드덕 하늘로 날아오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셨는데 9분 20초? 부리가 살아있는 독수리가 반짝반짝 얼음 여신으로 환생했습니다. 이 얼음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전국 얼음 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최민병 씨가 있습니다. 청양 얼음 분수도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조각도 모두 최민병 씨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무지막지하게 더운 이 여름, 달인이 똑주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데요. 역시나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몇 번의 면치기로 완성된 얼음컵. 엘사 부럽지가 않아요. 저 이거를 장갑을 끼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야야, 손이 쫙쫙 달라붙는다.
이야, 이 얼음컵에 커피 드셔보셨어요? 아이고야,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차가워. 와, 이 목구멍 닫고 오장 육부까지 차가워서 꽁꽁 얼어붙겠는 게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와, 시원하네요. 지난 겨울부터 여름의 한복판인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의 꽃 얼음 조각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들 힘내시라고 또 뭔가를 만드시는데요. 요즘 굉장히 코로나니 뭐 수해니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이 얼음 조각을 보시고 전 국민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생각이 곧 작품이 됩니다. 뛰어난 집중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름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2020 여름을 조각하라. 손끝에서 마법을 부리는 당신이 있어서 이 여름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봤던 이 강원도 이 청송어 축제? 무슨 축제였죠? 삼천어 축제. 네. 그리고 청송어 얼음 축제에서 봤던 그 얼음, 멋진 얼음 조각들이 다 달인의 작품이었네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경력이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빨리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수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이들하고 집에서 해볼 만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수박카빙. 수박카빙. 네. 다음 소식은 특별한 휴가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곳에 가면 하루 만에 이 휴가를 풀코스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석탄 산업의 메카, 이제는 여행의 메카로 떠오른 여기는 문경시 가은읍. 여러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귀한 여름휴가에 시간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문경 아작의 장터입니다. 전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장터,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장터에 체험의 문화까지 더한 아작의 장터. 여기에 오시면 전국 유일하게 문화관광체험 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면 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도 어차피 같이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시면은 문화 전래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끝자리 4일과 9일, 5일에 한 번씩 장에 서는 날이면 3, 4, 5 모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양파가 한가득입니다. 옥수수, 신선한 마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송이버섯. 큰 가마가 인상적인 대장간부터 영롱한 유리 공예, 솔솔 피어오르는 고소한 떡 냄새, 추억을 담은 전통 놀이를 시작해 금손들이 만들어내는 공예품까지 볼거리 체험거리의 향연에 관광객들도 만족, 이를 체험 중인 기정 리포터도 대만족. 장을 볼 땐 아작의 장터, 추억의 체험은 덤.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철로 자전거역까지 감성 물씬 추억 듬뿍 담은 형형색색의 벽화 골목이 장터를 찾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작가들과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담스럽고 정감 가는 벽화 마을. 천천히 거닐기만 해도 문경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다 보면 어느덧 배꼽 시계가 알람을 울리고 도착한 곳은 식당이라고 하기엔 조금 특이한 모양새? 이 헬멧 무엇? 이거 강분들이 썼던 헬멧 맞죠? 앞에 들어올 때 갱도도 있고요. 저 식당 찾아왔는데 잘못 왔나 봐요. 아닙니다. 잘 찾아오신 거 맞습니다. 광부들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광부들의 먹거리? 그게 뭐예요? 옛날 광부들이 즐겨 드셨던 연탄두부나 숯불 돼지고기를 밥상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옛날 석탄 산업으로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 가은. 지금은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광부들이 즐겨 먹었던 추억의 밥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힘든 광산 일을 딱 마치고 나서 먹었던 그 맛 느껴지나요? 모르겠어요. 그 느낌은 몰라도 맛은 어떤가요? 맛이 좋죠. 그래요?
그 고기의 그 뭐랄까 이 탄맛을 내는 그 맛은 맛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이 밥상이 딱 연탄불에 구운 맛이에요. 지금 우연히 지나가다 들려서 먹기는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이잖아요. 감성. 그렇죠. 감성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왔다 막 그러고 먹고 있었어요. 일단 밥맛은?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 대령이요. 와, 이름하여 광부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매콤한 향기, 얼큰한 찌개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세요. 연탄 모양을 쏙 닮은 두부까지. 그리고 추억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한번 열어볼까요? 야, 궁금합니다. 도시락을 열 때는 어떤 반찬이 있을지 항상 기대가 됐거든요. 여기 오 소시지 반찬. 그리고 짜잔, 밥 위에 달걀 하나 올라가면 그냥 이거면 끝납니다. 그냥 지금부터 맛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옛날 광부들이 끓여 먹던 찌개의 맛. 뽀얀 쌀밥 위 달걀 프라이 한 입. 오징어 먹물로 맛을 냈습니다. 연탄 모양을 쏙 빼닮은 두부도 놓칠 수 없겠죠. 화려한 광산업의 추억이 담긴 음식들, 스토리가 있는 밥상으로 맛과 재미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보세요. 좋다. 여러분, 맛이면 맛, 이야기면 이야기. 그 시절 가은의 삶이 있고 광부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밥상,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푸른 배 두드리며 다시금 떠나본 곳은 가은의 대표 놀거리, 재미와 상상이 가득한 테마파크. 여러분, 이곳은 가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석탄박물관인데요. 그 시절의 볼거리 그리고 추억까지도 함께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국의 석탄 매장량은 무려 15억 톤. 그중 문경은 4.8%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찬란하던 석탄 산업의 역사는 물론 우리 삶과 꼭 맞닿아 있던 이거 연탄 기억나시죠? 추억을 꺼내볼 수 있는 석탄 박물관. 검붉게 피어오른 연탄만큼이나 뜨거운 삶을 살았던 문경의 광부들. 아이들에겐 색다른 볼거리를, 어른들에게는 추억 속 한 장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은성갱 보이시죠? 여러분, 이곳은 광부들이 석탄을 캐던 실제 갱도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춥잖아. 석탄 산업의 메카 문경. 찬란했던 역사는 1994년 이곳 은성 광업소가 폐광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광부들이 활발히 드나들었던 실제 갱도를 걸어보며 삶의 체험 현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방학이 짧아서 친구들하고 좀 놀아줄 기회도 좀 적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뭐 이것저것 뭐 기차도 타고 탄광 내부도 경험하고 하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탄광이 좀 생소한데 와서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달팠던 그때 그 시절, 광산촌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재현한 광부 관사. 가족 위에 근면하고 나라 위에 증산하자. 오래된 표어 속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짧기만 한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민인 사람들, 고민 말고 가은으로 모여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즐거운 풀코스, 가은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이참에 문경의 가은이라는 곳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또 저렇게 갱도 체험이라든가 추억의 이런 밥상도 좀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휴가가 짧다면 우리 지역, 우리나라를 좀 돌면서 휴가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문경 가은은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이들과 가면 정말 좋은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 9146번. 물놀이 가고 싶다는 아이들 위해서 집에서 물놀이 했어요. 물놀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1인 1대. 아니.
요즘에 홈 트레이닝부터 해서 네. 홈 물놀이네. 참 다양한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 만나볼까요? 가족들을 위한 마스크 줄을 준비했습니다. 색깔의 무늬도 다양해서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잘 착용하네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5311번 보내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거 다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그래요? 이렇게 잠깐 걸어놓을 수 있도록 마스크 골인데 요즘 또 그게 패션 아이템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다음 사진 5879번. 집에만 있었더니 아이들이 확 찐자가 됐어요. 외출 없이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게 베란다에 헬스장을 차렸습니다. 손님 가득. 대박입니다. 이야, 이제 이게 네.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문화가 돼갈 홈트의 매력에 굉장히 푹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여행 좋아하는 우리 부부 올해는 여름휴가 반납하고 집콕합니다. 내년에는 마음 놓고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6209번 보내셨습니다. 아 진짜 가고 싶네요 여행. 코로나 이전에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요즘에 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칠 시간 됐는데요. 태풍 바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비가 상당히 강풍을 가지고 있고 또 비도 많이 담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수해 복구가 더뎌 있는 상황인데 이중 피해가 있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복구된 것들은 잘 마무리해 놓으시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관에서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주위에 집주위라든가 뭐 강풍에 떨어져 나갈 것들이 없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